존재와 시간 제13절 어떤 한 기초지어진 양태에서의 안에 있음의 법례와 세계 인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재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존재의 존재 구조인 세계 안에 있음을 각각 파악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계 안에 있음이 드러나는 한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그 예가 세계 인식인데요. 철학의 가장 큰 세 가지 줄기를 한번 살펴보면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는 존재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의 윤리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가치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체가 객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인식론, 이 세 가지가 철학의 주된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세계를 우리 주체와 동떨어진 객체로 바라보면서 무언가 사물을 판단하듯이 그동안 세계를 분석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라는 것이 이런 세계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라는 한번 의문을 갖고 접근해 보자 라는 것이 하이데거가 13절에서 의도한 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인식을 통해서 세계를 알게 된다고 생각했고, 데카르트 이후에 생각하는 주체인 인간이 우선 있고, 그 주체를 외부의 사물인 객체와 분리한 뒤에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인식론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 무언가 대단한 세계 이해의 길이 아니라, 인식은 그저 이미 세계 안에 있는 존재자가 보여주는 하나의 양태, 모습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책상을 알게 되는 것은 이미 세계 안에서 책상을 사용하며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지, 갑자기 주체인 내가 객체인 책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감탄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을 저는 거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안경을 사용하며 무의식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안경이 부러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제야 안경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안경이라는 대상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수치화하고 속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용이라는 그 사물의 존재의 의미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처럼 하이데거는 현존재는 이미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한다라는 것은 이미 세계 안에 있는 그 존재의 하나의 존재 양식일 뿐이고, 결코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서 이 사이에서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현존재는 그의 내면 영역에서부터 비로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일차적인 존재 양식에 따라서 언제나 이미 바깥에, 각기 그때마다 이미 발견된 세계에서 만나는 존재자 곁에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동안은 세계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그 사물,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기존의 철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인식한다라는 것이 현존재라는 주체가 세계와 맺는 교통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함으로 인해서 세계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운 존재 입지를 획득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이미 세계 속에서 잘 쓰고 있다가 고장이 나서 핸드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그 작동 원리를 이제 인식을 통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예전보다 첨단 기술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새로운 존재 입지 상태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하이데거는 이처럼 인식한다라는 것은 세계 안에 있음에 기초한 현존재의 한 양태이기 때문에 인식을 통해서 세계를 알 수는 없고, 세계 안에 있음의 근본 구성 틀로서의 일종의 선행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안에 있음의 각각을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 타자로서 세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작합니다.